문장 성분,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 괄호 열고 뭐 단위로 찾으면 됩니까? 어절 단위로 찾으면 됩니다. 어절 단위로 찾는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어절 단위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하나의 절 자체가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거 문장 성분이 뭐니? 라고 물으면 요렇게 대답해 주면 되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중에 하나 얘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경찰이 주어, 도둑을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 문장 성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요령 같은 건데요. 서술어 먼저 찾으세요. 이게 눈에 제일 잘 들어오지. 뭐뭐다 이거니까. 그 다음 주어 찾고, 을을 붙일 수 있는 말, 목적어 찾고, 되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앞에 말 보어 찾고, 그 다음에 관형어하고 부사어 찾고, 관형어하고 부사어는 둘 다 꾸며주는 말이니까 관형어, 부사어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날아갈 거예요. 뒤에 꾸며주는 거. 대신 관형어는 해석할 때 어떤, 어느 이런 말에 해당될 거고, 부사어는 어떻게, 얼마나 이런 말에 해당을 하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사실은 제일 눈에 띄는 건 독립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지.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순서로 찾는 게 제일 무난하고 편할 것이다. 다음, 경찰은 행위의 주체, 도둑은 행위의 대상, 잡았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쓰시다. 주체, 주어, 행위의 대상, 목적어, 행위, 서술어. 그래서 경찰이 주어, 도둑을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입니다. 끝. 밑으로 내려가자. 문장 성분의 종류,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서 어떤 부분? 필수 부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성분은 필수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지만 생략되는 경우 있죠. 언제? 이미 언급되어 있거나 혹은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지.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 관형어와 부사어입니다. 대체로 생략이 가능하죠. 하지만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관형어는 의존명사 꾸며줄 때,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가 될 때, 뒤에 다 나올 겁니다. 독립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어가 있습니다. 품사로 따지면 감탄사 찾으면 됩니다. 품사로 따졌을 때 감탄사 찾으시면 되고, 누군가를 부를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주어와 서술어라고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외워놓으면 훨씬 편할걸. 주어는 생긴 형태가 조사, 이, 가, 깨서, 그리고 단체를 나타내는 말, 에서, 이러한 조사가 붙으면 주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나눠줬다. 정부에서 주어예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학교에서 주어야. 근데 운동회가 학교에서 열렸다 하면 그때 학교에서는 부사어야. 주어,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무엇이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할 때 무엇이에 해당되는 말. 물론 이제 다른 교재에는 무엇이, 누가, 예까지 체크가 되어 있죠. 주어는 체연구시를 하는 구나 절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가 붙으면 주어.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누나가 공부를 한다. 주어. 누나 지금 공부해. 누나. 누나도 공부를 한다. 주어. 두 번째 거는 생략되어 있고 세 번째에는 보조사 도가 쓰여져 있지만 가라는 주격조사 붙여놔도 크게 의미상 문제가 없죠?
그러면 주어 찾는 거.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서술어라고 되어 있고요. 한 단어만 쓰면 됩니다. 다. 요 형태로 끝낼 수 있으면 서술어예요. 미리 말씀을 드릴까? 동사 옆에 다 나와 있지만 형용사 그 다음에 서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 붙으면 그거 다 서술어입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무엇이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에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요거에 해당되는 말이 서술어다. 3초는 경찰이다.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이다. 하늘이 노랗다. 형용사. 형이 노래를 부른다. 동사. 그러면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씁시다. 뭐라고? 경찰이다. 옆에다가는 체험 더하기 서술격 조사이다. 노랗다는요. 형용사. 부른다는 동사. 요렇게 해놓으면 되지.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옆에다가 숫자 쓸까?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요렇게 될 거다. 확인합시다. 한 자릿수 서술어 뭐만 있으면 돼요? 주어만 있으면 된다. 두 자릿수 서술어는 주어 말고 뭐 하나 더. 세 자릿수는 주어 말고 요렇게 두 개 살펴볼까요? 학생이다.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피었다.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죠? 두 자릿수 서술어 먹었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지. 되었다는요. 형은 주어, 의사가 되다 아니다 앞에 말 보어지. 주어, 보어. 민들레는 주어, 쓴바귀와 비슷하다. 부사어. 세 자릿수 서술어 주어 이외의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주다는요. 할머니께서 주어, 용돈을 목적어, 우리에게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번뜩 떠오르는 세 자릿수 서술어 있어요. 주다, 빌리다, 두다, 담다, 놓다 이런 애들이지. 그래서 그는 책을 두었다. 왠지 말이 될 것 같은데 장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한 자리인지 두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 결정하는 애는 누구야? 서술어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네. 다음 볼게요. 목적어와 보어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어는 또 옆에 쓰면 되지. 어떻게 생겼어? 을을 붙으면 목적어지.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 요 말 기억하세요.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 요 대상이라는 말 잘 기억해 놓을게요. 물론 이제 직접적인 대상 이러면은 더 좋지.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구시를 하는 절의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 나타냅니다. 주격 주어와 마찬가지로 조사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을을 붙여도 되는 말 찾으면 돼. 빵을 먹었다. 빵을 먹을래. 빵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보어는요. 뒤에 단어 두 개만 쓰면 되죠. 보어 더하기 뒤에 되다 아니다. 즉 되다 아니다 앞팻말이라고.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이 가가 붙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나와? 이게 주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하는 문제. 완전 기본적인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종류할 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맞지?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맞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어머, 이가 깨서 붙은 말이 두 개 있네? 주어가 두 개야. 이거 겹문장이지. 이런 식으로 대충 보면 넘어갈 수 있다고. 언니가 대학생이 되었다. 살펴보면 주어 하나, 보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기 때문에 얘
혼문장이라고. 언니가 대학생이 되었어. 보어. 언니가 대학생은 아니야. 라는 것들 됐고요. 밑에다가 다른 예문 하나 써놓을게요. 길이는 키가 크다. 얘는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서 겹문장이고 위에 나와 있는 보어가 있는 애들은 홑문장이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겹문장인지 홑문장인지. 엄청 단순한 문제. 문장 5개 주고 문장의 종류가 다른 하나 찾기. 나머지 다 겹문장인데 홑문장 하나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 들어가는 홑문장이 주로 보어가 있는 문장이 나올 거다 라고 확인. 밑으로 내려오죠. 관형어와 부사어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관형어하고 부사어는 어떤 성분에 들어간다? 부속 성분에 들어간다. 부속 성분에 들어갑니다. 빨간색으로 쓸까요? 관형어는 어떤 어느에 해당되는 말. 체언을 주로 꾸며주니까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의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며. 일단 끊을까? 에이, 색깔 왜 이리야? 관형격 조사에 의가 결합된 형태나 끊어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녀는 옛 물건을 꺼냈다. 이렇게 꾸며줄 수 있으면 돼. 물건, 어떤 물건? 오케이, 관형. 시골 풍경이 아름답다. 어떤 풍경? 시골 풍경, 관형어. 나는 모자를 집었다. 어떤 모자? 어머니의 모자, 관형어. 어머니께서 예쁜 꽃을 사오셨다. 어떤 꽃? 예쁜 꽃. 물론 어머니께서 예쁜 꽃을 사오셨다. 이 문장은 겹문장입니다. 관형절을 아는 겹문장이야. 이거 문장 2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번 어머니께서 꽃을 사오셨다. 2번 꽃이 예쁘다. 문장 2개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겹문장이야. 예쁜이 안에 들어가 있죠.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혹시 내가 너무 빠르니? 들을만 하죠? 네. 우리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내 말이 너무 빠르니 하면서 너 왜 나를 쳐다보냐?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이렇게. 다음. 부사어는요. 우리 아까 썼죠.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쓸게요. 시간, 장소, 방향. 물론 수단, 도구, 자격, 기타 등등 쓸 수 있는 말 많아. 근데 일단은 얘네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그 다음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요렇게까지. 영어에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지만 국어에서는 부사어예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은. 부사어 봅시다. 주로 용언 꾸며, 다른 부사 꾸며,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 어떤 시간? 오랜 시간. 오랜은 관형어야. 오랜은 관형어야. 얼마나 오랜? 얼마나 오랜? 아주 오랜. 아주 부사어야. 회의는 정말 빨리 끝났어. 끝났어. 어떻게 끝났어? 얼마나 끝났어? 빨리 끝났어. 빨리 부사어. 얼마나 빨리? 정말 빨리. 그럼 정말 부사어. 과연 괄호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씁시다. and 더하기.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들 있죠. 접속어들. 그리고 그러나 이런 애들. 그리고 그러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단어 겸, 및, 대, 학생 겸 CEO, 학생 및 선생님들, 한국 대 일본 할 때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안, 못, 안 먹었어, 못 먹었어 할 때 안이랑 못도 부사어입니다. and 더하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성 상징어 있죠. 음성 상징어 얘네들도 전부 다 부사어다.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비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앞에는 뭐 별거 없는데 뒤에 이렇게 백미러 봤더니 와 비가 엄청 와. 그 사람을 자꾸 쪼더라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일찍 왔죠. TMI죠. 안물안궁.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끊어.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나 부사격 조사 엄청 많아. 시간, 장소, 방향만 해도 어디 어디에, 에서, 부터,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로 이런 말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자격 도구를 나타내는 로서, 로서 이런 애들.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나 끊어. 용언의 부사형, 부사형어미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개, 이, 히 있지. 깨끗이 이런 애들. 나란히 할 때 개, 이, 히 요런 애들이 있다. 일단 생각해보고 생각해 어떻게? 일단 생각해 부사어. 부사어 전부 다 이렇게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발길을 돌렸어. 집으로 방향을 나타낸 말이죠. 부사어.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떻게? 깊게. 어떻게? 깊게. 부사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므로 문장에서 필수적이진 않지만 세 자릿수 서술어에서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두 자릿수의 일부에서도 부사어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 나는 주어, 그를 목적어, 여긴다, 서술어, 무엇으로, 친구로, 부사어. 옷이 주어, 어울린다, 서술어, 너에게, 부사어. 이 옷 할 때 이는요, 관형어. 이렇게지. 됐을까요? 참고로 하나만 더 써드릴까? 부사어에 관련된 이야기. 부사어는 용어를 꾸며주기도 수식하기도 하지만 간혹 체언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체언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범인은 바로 너다 할 때의 요 바로 이런 애들 체언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성우야 괜찮니? 네. 독립어요. 문장이 네.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주로 맨 앞에 위치하지만 중간 혹은 끝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말 되게 길게 해놨네. 독립어는 위치 비교적 자유로움. 그렇게는 어렵겠네요. 그렇게 하죠. 요런 말들. 감탄사는 독립어로 쓰입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체언 단독 형태나 혹격조사 아야 여가 붙은 형태입니다. 감탄사. 쌤 불렀지 감탄사. 민수야 부르지 독립어. 죄송해요. 독립어. 이렇게 독립어지만 형태가 좀 다르지. 선생님은 체언 그 자체가 독립어로 쓰이고
민수야라는 거는 체언 더하기 혹격 조사가 붙어서 이렇게. 혹격 조사 이 부분에서의 또 신경 쓰이는 건 중세국어에서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우시라 정읍사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125장에 임금아 알아쇼서 했을 때에 임금이시여 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난 김에 쓰자. 중세의 혹격조사. 하는 존칭의 혹격조사다. 해석할 때 뭐뭐이시여 라고 높임 표현으로 해석하시라고. 뭐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제 맘대로 다 정해놓고 넘어가고 있죠.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문장의 구조 짜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문장이 있어요. 문장은 서술어와 주어의 관계에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있으면 혼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있으면 겹문장,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가 있고, 아는 문장은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들. 사실 얘는 안 쓰셔도 됩니다. 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눈에 정리해보자 라는 정도인 거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혼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이어진 문장, 두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해서 결합된 문장. 용어 정리 한번 할까요? 절이야, 절. 뭐예요? 절,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어. 하지만 다른 문장 속에 쓰입니다. 다른 문장 속에 쓰여. 이렇게. 다른 문장 속에 쓰이면서 그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합니다. 이어진 문장 옆에다가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주어 1, 서술어 1 쉬고 주어 2, 서술어 2 꽝 끝나고. 근데 여기 있죠. 얘네들 없을 때 있어요. 얘네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앞절과 뒷절이 나열대조, 뭐뭐고 뭐뭐나 뭐뭐지만 등 대등한 연결 어미로 이어집니다. 기온이 높고 끊어, 기온은 높지만 끊어, 이렇게 끊어 놓는다라는 거지. 기온도 주어, 높아 서술어, 습도도 주어, 높다 서술어, 기온은 주어, 높지만 서술어, 습도는 주어, 낮다 서술어.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놓고 그리고 그러나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대등한 거야. 다음 이렇게 둘이 순서 바꿀 수 있으면 대등한 거야. 위에 거 볼까요?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다. 되지. 습도는 낮고 기온은 높다. 되지.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 밑으로 내려오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미리 쓸게요. 이렇게 끊어놓고
앞뒤 관계가 인과관계거나 순서가 있으면 우리 고3이니까 몇 개 더 쓸까? 배경, 조건의 의미가 있으면 이야.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러나 넣어서 어색하면 돼. 다음 두 번째 더 확실한 건 요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비가 많이 온다. 지금은 나가지 마. 바꿔볼까? 지금은 나가지 마니까 비가 많이 온다. 지금은 나가지 않으니까 비가 많이 온다. 좀 이상해. 집에 가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간다. 이상해. 내일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놀러 가자. 공원에 놀러 가면 내일 날씨가 좋다. 이상해. 나는 어제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나는 서점에 가러 책을 샀다. 안 되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말아도 아무리 힘들다.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다가 책을 읽었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문장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다? 어색하지. 이런 것들. 하지만 심화가 되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 있지. 얘네들하고 옆에 거하고 맞게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요 정도야 시험 문제는. 얘네가 A, B, C, D, E,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장이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해놓고 서로 알맞게 짝짓기. 아마 시험 문제는 그 정도에서 해결될 거다라는 것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얘네들을 다 말을 주죠. 이렇게 어차피 짝짓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갑시다. 아는 문장은요. 생긴 거 써놓을까? 주어 1, 서술어 1 사이에 주어 2, 서술어 2가 있고 얘네가 안긴 문장. 바깥에 있는 얘네가 안은 문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빨간색 펜 드세요. 여기 있지, 여기.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찾으러 가면 돼. 명사절은요.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하나 더 쓸 거예요. 것. 그냥 옆에다가 그냥 다시 쓸게요. 것, 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의 9.5는 뒤에 조사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음 관형절은요. 여기죠. 하나 더 쓸게요. 은, 는, 던, 리을, 뭐뭐뭐뭐 할 이렇게 생겼고 한 칸 띄어 쓴 다음에 뒤에 채워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 절이 뒤에 오는 채연 꾸며줄 거예요. 다음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요. 개, 도록, 이 하나 더 쓸게요. 뭐뭐뭐뭐 서, 리, 개, 도록 뭐뭐뭐뭐 서, 뭐뭐뭐뭐 해서 그 다음 한 칸 띄어쓰고 뒤에 용언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개를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생겨있다. 다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요. 생긴 걸 외워야 돼. 아는 문장이죠. 주어 1, 주어 2, 서술어 2, 서술어 1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얘가 없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요만큼 이 서술어 1의 기능을 합니다. 그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지. 인용절은요. 여기 한 군데다가만 하시면 돼요. 라고 고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그렇게 생겨 있다.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문 보러 갈게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생긴 거 그냥 형태만 보면 돼. 우리는 주어 1, 깨달았다 서술어 1. 그가 주어 2, 옳았다 서술어 2. 근데 생긴 거 봐. 조사 붙어 있지. 주인이 주어 기다린다 서술어. 강아지가 돌아온다. 기를 겉음기 조사. 이렇게 보면 되지. 다음 관형절을 아는 문장 별표. 시험 낼 게 하나 정도 건덕지가 더 있어서 그래. 형이 요리한 한 칸 띄고 뒤에 음식 꾸며주죠. 그가 밥을 먹는 한 칸 띄고 뒤에 모습 꾸며주지. 내가 신을 한 칸 띄고 뒤에 오는 신발 꾸며주죠. 어떤 음식, 어떤 모습, 어떤 신발, 어떤에 해당돼. 그러니까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지. 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형절이지. 관형절 갖고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야. 형이 요리한이니까 요리했다지. 했다. 형이 요리했다. 빠진 문장 성분 있어? 있어. 형이 음식을 요리했다에 목적어 생략되어 있다고. 그가 밥을 먹는다. 생략된 거 없어. 내가 신발을 신는다. 생각 없어. 목적어 생략되어 있어. 시험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야. 안은 문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안은 문장의 문장 성분과 같다. 형이 음식을 요리했다. 목적어 없지. 여기에 음식 뭘로 있어? 목적어로 있죠. 그렇게 말한다고. 다시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안은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과 같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 볼게요.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 뭐야? 신발을 목적어지. 여기에선 신발이 뭐야? 서술어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안은 문장의 문장 성분과 다르다야. 그렇게 물어볼 거라. 그런 식의 하나. 그 다음에 관형절 5개 쭉 줘. 이렇게 다음 중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물어보면 생략된 게 어떤 건 부사어인데 어떤 건 목적어고 그렇게 나올 거라. 그러면 관형절이 나오면 이렇게 관형절에다가 괄호해 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형이 음식을 요리했다.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고. 그가 밥을 먹는다. 생략된 거 없어. 내가 신발을 신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내가 모자를 썼다. 얘도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됐을까요? 그렇게 생략된 성분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엄청 눈에 안 들어오는 관형절 아는 문장이 뭐 있냐면 이거야. 예쁜 꽃이 정원에 피었다. 주어 뭐 있지? 꽃이. 서술어는요. 피었다. 딱히 서술어 없는 것 같다. 이거 혼문장인 것 같은데 이거 문장 2개지. 꽃이 정원에 피었다. 꽃이 예쁘다. 그러면 여기에다 괄호 해놓고 이거 관형절 아는 문장이에요. 이건 눈에 잘 안 들어오지. 그럼 여기에서 뭐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 생략되어 있지.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 전체 문장에 주어를 꾸며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이해하셨나? 오케이.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제일 많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요. 영수가 여행을 떠났다. 돈이 없다.
이리 개도록 서. 한 칸 띄고 떠났다 꾸며주죠.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이리 개도록 뭐뭐 해서 한 칸 띄고 비켜주자. 이렇게 꾸며줍니다. 다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할머니가 이렇게만 표시해 놓으면 돼. 할머니께서 주어 1, 건강이 주어 2, 좋으시다, 서술어 2, 그리고 이게 통으로 서술어 1. 언니가 주어 1, 마음씨가 주어 2, 곱다 서술어 2. 그리고 이게 통으로 서술어 1.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서술절로 안길 경우에는 어미나 조사와 같은 표지가 없다. 응? 이거 있죠. 겉음기, 은는던 할, 이리 개도록 서. 이게 표지야, 표지. 겉음기 나오면 명사절이지 표지판이 되잖아. 겉음기라는 말이. 은는던 할, 관형절이야, 표지잖아. 근데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표지가 없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너무 쉬워요.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박자를 좀 넣었죠.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그것만 외워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문장 표현이죠. 오케이. 시작하자. 문장의 표현, 문장의 종결 표현, 거저먹기지. 살펴볼까요? 종결 표현. 어이구야. 종결 표현.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범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올 일도 없고. 하지만 의문문은 꽤 잘 나오지. 평서문은 그냥 읽으세요.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 판정의문문, 네, 아니요. 설명의문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해. 의문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WH 의문문이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설명을 요구하는 것들. 수사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의 효과를 나타낸다.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은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 이런 거겠지. 수사 의문문은 문장의 형태, 문장의 형식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저 주려고 모의고사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버스에서 좀 내립시다 라고 하면 문장의 형태는 뭐야? 청유문이야. 내립시다니까. 하지만 비켜 명령문이지. 이렇게. 날이 좀 춥지 않아? 의문문이지만 창문 닫아줄래? 라는 요청의 의미가 있는 거겠지. 명령문은요 됐고요. 청유문, 감탄문 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거. 요게 중요하지.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물론 주체 높임은 높이기만 해요. 객체 높임도 높이기만 해요. 하지만 상대 높임법이 말 그대로 높이거나 낮추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주체 높임, 주어, 상대 높임, 청자, 객체 높임, 객체, 목적어, 문장에서의 쓰이는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것들. 첫 번째, 주체 높임. 화자의 주체,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인다. 선어말 어미 시, 주격조사 깨서, 계시다 주무시다처럼 특수한 어휘,
하나 더 쓸까? 님. 얘도 주체 높임이 될 겁니다. 주체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이 되는데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따의 주체 높임은 계시다,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 그러면은 요 말을 기억하라는 거지. 간접 높임에서는 시는 쓰지만 계시다처럼 특수 어휘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밑으로 내려가자.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십니다. 자, 읽으셔. 누가? 선생님. 주어네. 깨서. 시. 선생님께서는 대개 책이 많으십니다. 많으십니다. 누가? 책이. 책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시. 선생님께서는 대개 책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면 틀린 거라고. 그냥 많으십니다 정도. 선생님께서는 대개 계신다. 계셔. 누가? 선생님.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인가? 그렇지. 깨서. 계시다. 있으시다. 누가? 수업이. 수업은 직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만 확인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상대 높임. 이야기 화자가 청자를 여기 보세요.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 주체는 그냥 높임이기만 했는데 종결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상대 높임은 여러 등급이 있고요. 격식을 갖춘냐에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 하십시오. 높임. 하오. 높임. 하게. 낮춤. 해라. 낮춤. 해요. 높임. 해. 낮춤. 요 정도는 확인. 수능에서는 절대 뭐 문장 주면서 이게 무슨 체인지 물어보지는 않을 테나 내신 시험에는 물어보게 될 거다라는 거. 시험 문제는 이거죠. 높임의 정도가 다른 것 찾기. 아니면 보기 준 다음에 높임의 정도가 같은 것 찾기. 보기에다가 하계체. 하계체는 너무 티나지. 헤라체 주고 같은 것 찾기, 다른 것 찾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 때 만나게 될 문제집에는 얘네들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거다. 다음 객체 높임. 목적어 부사어에 대한 높임의 태도.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여쭙다, 뵈다, 뵙다. 몇몇 동사에 의해 실현되거나 특수어휘라고 하죠. 부사격 조사 깨에게 실현이 됩니다. 문장을 읽어.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높임의 대상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에게 드렸다. 부사어. 객체. 에게 대신에 깨. 주다 대신에 드렸다.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 높임의 대상 누구? 할머니. 할머니를 목적어. 객체. 특수어휘. 모시러 갔다. 이거지. 역시 시험 문제는 뭐 나올 수 있어요? 요렇게 문장 보기 하나 줍니다. 객체 높임이 쓰였어. 같은 높임 표현이 쓰인 것 찾기. 1, 2, 3, 4, 5 이렇게 나왔는데 지우고 봤더니 객체 높임이 쓰인 게 두 개야. 그러면 뭐 찾으면 돼? 목적어 높였나? 부사어 높였나? 둘 다 부사어 뭐 높였는데요. 특수어휘 썼나 안 썼나?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됐을까요? 시험 문제 유형은 그렇다고. 다음 시간 표현은요. 미리 쓸까요? 시간 표현은 시제, 동작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동작은 진행, 완료. 시제,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무슨 말 떠오르면 돼? 발화시, 사건시 이 말이 떠오르면 된다.
시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난다. 나 오늘 밥 먹었어. 먹은 다음에, 사건 다음에 밥 먹었어라고 말했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말이 어려워? 사건 터진 다음에 발화 말한다. 그러면 과거지. 선어말 어미 at, ot에 의해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를 막 at다. 과거. 왜 과거? at. 어제는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다. 과거. 왜? 어제. 이것 때문에 과거.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 at, 형태를 씁니다. 과거의 어떤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땐 더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같은 집에서 살았었다. 이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 지금은 같이 안 살아. 어제 보니 새로 가게가 생겼더라. 과거. 어제 가게가 새로 생긴 걸 내 눈으로 봤어야 돼. 그래야 더야. 이렇게. 관형절로 안긴 문장 안길 때 동사에는 이 말 빨간색. 동사에는 관형사형어미 는던.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에는 던이 쓰입니다. at, 다음에는 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읽은 동사지 동사. 동사니까 읽은, 읽던, 읽었던. 학생이던, 이다죠. 서술격 조사 이던, 이었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at, ot은 반드시 확정적으로 일어날 미래, 즉 확실한 미래에도 미래 사건을 나타낼 때에도 at, ot을 씁니다. 어떻게 나 이제 죽었어 할 때에 죽었어. ot이 붙어서 과거인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건 언제야? 미래야. 다음 현재시, 현재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합니다. 둘이 같다고. 요게 시험 포인트라 그랬죠? 동사는 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특정 어미가 결합되지 않는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현재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기본형이 현재다.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 여기 니은에다가 체크. 들판의 꽃이 정말 예쁘다. 기본형이 현재. 관형사절로 안길 때에는 동사에는 관형사형어미 는, 먹는. 형용사에는 는, 예쁘는이 아니라 예쁜. 사람이인이 아니라 사람인. 책을 읽는 현재. 슬픈에서는 니은에다가만 체크. 형용사니까. 회장이다. 니은에다가만 체크. 선주가 도착했다. 됐나요?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 이후래요. 그럼 화살표가 요 방향이겠네. 말하고 난 다음에 사건 터지는 거. 이게 미래지. 주로 선어말 어미 get에 의해서 실현이 되며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쳐진 뭐뭐일 것에 의해 실현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get 미래. 도착할 것입니다. 리을 것 미래. 관형절로 안길 때는 관형사형 어미 을 이렇게 따로 덜어놓자. 저녁에 먹을 음식은 따로 덜어두자. 먹었어? 먹고 있어? 아니요. 먹을 거예요. 미래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다음 30번 또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동작은 진행 완료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꼽살이 있는 애들은 끝까지 간 다음에 한 번에 쭉 훑을 거예요. 동작은요, 완료와 진행으로 나눌 겁니다. 완료, 진행. 진행은요, 진행되고 있는 거. 완료는 이미 끝난 거.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얘네도 역시 문제로 같이 확인하시면 된다. 갑자기 질문. 꽃이 환하게 피어 있어. 피어 있다. 진행이야, 완료야? 꽃이 피어 있다. 진행이야, 완료야? 이거 완료야. 왜? 꽃이 피는 동작은 끝났어. 끝난 동작의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행 아니야. 피어 있다는 완료라고.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라. 놀고 있다는요, 뒤에 똑같이 놀고 있단데요. 놀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러니까 진행이지. 밥을 다 먹었어. 먹다 처목처목하는 행위는 끝났어. 완료. 먹어버렸다. 먹는 거 끝났어. 완료. 꽃이 피어. 에이씨, 여기 있네. 꽃이 피어 있다. 완료야. 요 말 잘 기억하세요. 완료된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다. 다시 피는 행위는 끝났다. 피는 건 끝났다. 피동의 이 피는 무슨 뜻이에요? 당하다죠. 사동의 이 사는요, 시키다지. 사역동사 할 때 You make me happy.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쉽게 생각해. 되다. 당하다. 사동은요, 뭐뭐게 하다. 시키다.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피동의 반대는 능동. 사동의 반대는 주동. 이렇게. 피동 전미사 이힐이기. 사동 이힐이기 피동, 이힐이기 우구추 사동.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밑에 신입사원 한 명 받았지. 걔 부려먹으려면은 잘 가르쳐야 되지. 보다가 복장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거 가르치는 일 차라리 내가 지금 하고 말지. 가르치고 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힐이기 우구추 몇 개 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지다 어지다 피동이죠. 뭐뭐게 하다 얘네 하면은 사동 표현. 피동 사동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제대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이중 피동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라 라는 것들. 사동 표현에서의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정도예요. 낮다 형용사, 낮추다 낮게 만들다. 낮다 형용사, 낮추다 동사. 이런 식으로 사동 전미사가 붙으면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도 있어. 단어의 성질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안부정문이랑 못부정문 짧고 길어요. 자, 안부정문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위에다가 쓸까요? 위에 쓸 것도 없겠네. 단순부정. 여기 어둡지 않다 할 때 단순히 어둡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음. 못 부정문은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일어나지 못함. 그래서 안부정, 단순부정, 의지부정 다른 말로
내부 요인의 부정, 못 부정, 능력 부정, 외부 요인의 부정, 뭐 이러한 용어를 쓰는 책들도 있기는 있다. 앞에 안, 아니, 못을 쓰면 짧은 부정, 뭐뭐지 않다, 아니하다, 뭐뭐지 못하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 손가락 꺼내서 글자 수 세보면 돼. 기억하시면 돼요. 안, 아니, 못, 예.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였었다고? 부사어였었다라는 거. 그거 펀뜩 떠오르면 땡큐지. 인용 표현 고민하지 마.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하시면 되지. 됐을까?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22페이지였었나? 20이 아니었네? 25였었네? 네. 아, 너무 아깝기는 한데, 앞에 잘린 것들. 자, 여기 보세요. 왼쪽에 꼽사리, 왼쪽, 오른쪽 꼽사리 낀 거 본다라고 했죠? 9.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합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라고 해놨는데, 둘 이상의 어저리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절,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더 큰 문장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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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또 내려오면 서술어의 구성, 서술어는 보통 하나의 용언, 동사나 형용사 하나로만 서술어가 되기도 하지만 둘 이상의 용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보아라. 먹으란 이야기가 메인이죠. 본 용언. 시험 삼아서 해보다. 보다. 보조 용언. 본 용언, 보조 용언. 먹어보아라에서의 본 용언 먹다와 본용언 먹다와 보조용언 보다가 연결어미 누구? 먹어보아라에서의 어를 매개로 하나의 서술어가 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보조용언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본용언 뒤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기능. 본용언, 보조용언이 요 말이 중요하죠. 본용언, 보조용언이 하나의 서술어처럼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는 또 뭐 나와요? 본용언, 보조용언처럼 나오는데 본용언, 본용언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러면 본 보조야. 근데 그는 밥을 먹고 치웠다 라고 하면 그는 밥을 먹은 행위 했죠. 치운 행위도 했지. 그럼 얘는 본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도 조금 나아가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관련되어서 누구? 띄어쓰기 물어본다고. 이렇게. 옆에다가 써볼까요? 본용언은 무조건 띄어써야 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됩니다. 단 앞에 본용언이 합성용언이거나 그러면 무조건 뒤에 보조용언으로 띄어써야 돼. 다음 본용언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엔 무조건 또 뒤에 나오는 보조용언하고 띄어써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먹고 치웠다. 먹어 버렸다. 먹어버렸다.
떠내려가 버렸다. 그는 밥을 먹고만 있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해야 된다. 떠내려가가 합성용언이라고요? 네. 뜨다, 내리다, 가다 세 개가 합쳐진 거지. 그래서 합성용언이죠. 그럴 때는 무조건 띄어써야 한다. 먹고 용언, 만, 조사 이럴 경우엔 또 띄어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글 맞춤법 그 파트에 나오는 말이고 문장 파트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다음 페이지도 볼까요? 네, 조금 천천히 기다릴게요. 다음 페이지엔 또 뭐 있나? 왼쪽에 여기 있네요. 관형어와 다른 문장 성분의 관계.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 속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형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 형.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어서 주어 하나라고 그냥 주어로 본다고. 우리 형을 이거 그냥 목적어라고 한다고. 그 얘기입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서 필수적 부사어 넣다, 주다, 삼다, 두 자릿수 서술어 같다, 맞서다, 다르다, 담다. 얘 하나만 더 쓸게요. 그냥 자주 나오는 예라서 써드린 것 뿐이고. 다음 페이지 오른쪽이겠죠. 문장 구조의 단계. 견문장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단계로 파악해야 합니다. 밝혀졌어. 뭐가? 그가 범인 이미 밝혀졌어. 그러면 요게 주어라고. 주어라고만 하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가 주어, 범인이다 서술어. 임 미음으로 끝나고 이 조사 붙었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명사절하고 관련돼서 또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는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이 문장은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는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하면 비가 오기를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 그 정도는 또 구분해 놓으시라. 이 집은 마당이 넓다. 이 집은 주어, 마당이 주어, 넓다 서술어. 자, 넓어. 누가 넓어? 마당이 넓어. 두 번째 나온 주어가 넓다야. 그러면 요렇게지. 마당이 넓다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걸? 마당이 넓다 이거 자체가 서술어 1의 기능을 한다. 말은 엄청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길이는 목이 길다. 토끼는 귀가 길다. 정신 나간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기린이 있죠. 몸통이 이렇게 있을 거고 다리가 있겠지. 얘한테 넥타이를 매줘야 되면은 여기에다 매냐 여기다 매냐?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죠. 여기? 목이 여기까지인데 사람은 여기다 매지 않잖아. 여기다 매면 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길이는 목뼈가 7개, 사람도 7개. 그래서 에버랜드에 있는 기린 이름도 세븐이죠. 포유동물 중에 혀가 두 번째로 길죠. 제일 긴 건 개미핥기. 2위가 기린, 포유동물이 아니지. 3위가 카멜레온,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기린 꼬리는 길었나? 갑자기 기린에 꽂혀있죠. 다음, 인생은 주어 짧고 서술어, 예술은 주어 길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끊어. 그러면 잘 봐. 요만큼만 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 그쵸? 그런데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얘가 뒤에 오는 말은이라고 하면서 말을 꾸며주고 있지. 그쵸? 그러면 어떤 말?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라는 전체 문장의 주어는 요거야. 요게 전체 문장의 어디야? 짧다는 말은 요게 전체 문장의 주어야.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다는 말은이고 명언이다. 얘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꾸며주는 요것 자체는 관형절이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거기만 보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엿먹이려면 제일 좋은 건 김구 선생님이 써놓은 저기 누구야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거. 옛날에는 교과서 정식 지문이었었거든. 그거 가지고 견문장, 혼문장 설명을 그것도 너무 옛날 얘기다. 한 20년 전 얘긴데.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7, 8년 된 얘긴데.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첫째는 독립이요, 둘째는 독립이요, 셋째는 독립이요 이런 거지.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인용절이고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뭐 아무튼 그렇다고요. 관형사절과 관형절, 관형사절을 줄여서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는 문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안긴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뭐 됐어? 용어는 학교쌤 편하신 대로 쓰시겠죠. 다음 페이지 또 내려오면 뭐가 있나?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첫 번째,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은 보통 동사. 시간 표현 at, get, 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시간 표현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요게 공통점. 차이점.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 너. 청유문의 주어는 너와 나. 명령문의 주어는 너. 청유문의 주어는 우리.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볼 것 없고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또 뭐 볼 거 있나? 현재 시제의 사용.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요 말은 중요하겠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이라고 판단되면 현재 시제에 쓸 수 있습니다. 버스가 곧 도착한다. 미래. 해는 동쪽에서 뜬다. 얘는 보편적인 사실이지.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에는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 뜬다는 요 색깔, 도착한다 요 색깔. 확정적인 미래 나타날 때 at, 도 쓴다면서요. 얘 쓰시면 됩니다. 선어말 어미캣 추측 의지. 지금쯤 형은 부창에 도착했겠지. 추측.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의지. 그 정도는 유치원생도 알겠다. 이때의 get은 능력, 가능. 삼척동자도 알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서의 get은 완곡한 표현. 오, get은 쓰임이 엄청 많구만.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
얘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at, at, get, 새, 본래적인 기능에서 멀어져 있는 것 찾기라고 하면 시제 이외의 것들 찾으시면 돼요. at, at은 과거인데 다른 시제로 쓰인 것. get, 미래인데 다른 시제, 다른 의미로 쓰인 것들.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다음 뭐뭐고 있다의 중의적인 표현. 형은 모자를 쓰고 있어. 모자를 쓰는 중이야. 진행으로도 해석이 되가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야 라고도 할 수가 있지. 넥타이를 메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가방을 메고 있다, 이런 애들처럼 문맥에 따라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완료된 후 상태가 지속된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동은 누구? 주어가 직접, 주어가 직접. 간접 사동은 팔짱 끼고 팔짱 끼고 말로 시켜. 그러면 간접 사동.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 주어, 엄마가 직접 물게 해야지.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읽어 라고 멀리서 시킬 수 있잖아. 됐을까?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하면 직접 간접 다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 라고 하면 간접으로만 해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직접 간접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하시라. 그 밖에 피동 사동 표현에서는요. 피동 표현은 되다, 받다, 당하다 에 의해 실현됩니다. 반면에 사동 표현은 시키다에 의해 실현됩니다. 그는 잘 훈련받은 군인이다. 훈련받았어. 누가? 그가. 훈련했어. 받았어. 훈련하라고 시켰어. 훈련 사실은 당한 거지. 피동이죠. 왜 피동이야? 받은. 아버지께서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셨다. 아이고야. 죄송해요. 훈련받은 피동이니까 입원시키셨다. 입원하게 만든 거지. 사동. 명령문과 청유문은 말다예요. 말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말자.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명령 청유문은 동사에만 쓰지 형용사에는 쓰지 않죠. 그건 이제 단어 파트지. 됐어. 일단 정치.